주말에 아주 친한 지인들과 약속을 잡아놓고 막상 당일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제발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취소되라, 혹은 누가 나 대신 몸이 아프다고 선수를 쳐서 약속 좀 깨줬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곤란한 부탁을 해올 때 속으로는 1000번 만번 절대 싫어요 를 외치면서도 내 입은 상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초 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자동 반사해버립니다. 그러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도대체 내 입은 왜 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는 건지 호구 같은 내 모습을 자책하곤 하죠. 우리의 일상은 이런 패배감의 연속입니다. 퇴근 10분 전 직장 상사의 은근슬쩍 떠넘기는 업무 지시 앞에서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억지로 불러내는 친구들의 무리한 부탁 앞에서도 우리는 늘 뒷걸음질을 칩니다. 심지어 머리로는 당장 끊어내야 하는 해로운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상 갈등 상황이 오면 또다시 끌려다니고 맙니다. 억지로 웃으며 모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초하고 녹초가 되어 방에 들어오면 밀려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권리를 한마디도 주장하지 못했어 라며 이 부당함을 수용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죠. 오늘 이 영상은 지독한 예스 증후군에 시달리며 매일 밤 감정 배터리가 방전되는 분들을 위한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증명하는 진짜 해방 일지입니다. 우리는 대체 왜 원하지 않는 일에도 반사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며 영혼을 갉아먹을까요? 흔히들 착해서, 소심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타인의 부탁과 그에 수반되는 묘한 긴장감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발동시킨 강렬하고 원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시간을 수십만 년 전 원시 시대로 돌려봅시다. 진화의 역사는 뇌의 깊숙한 곳에 이렇게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리 내에서 갈등을 만들지 마. 미움받고 쫓겨나면 넌 굶어 죽어. 과거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물리적 방법은 맞서 싸우거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실질적인 공포는 맹수가 아니라 무리에서의 배제, 즉 나돌림이었습니다. 초기 인류의 부족 규모는 150명을 넘지 않았고 여기서 쫓겨난다는 건 확정된 육체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집단의 평화를 내 욕구보다 무조건 우선시해야 했죠.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 피트 워커는 인간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뇌가 선택하는 생존 반응 중 가장 교묘하고 비극적인 마지막 전략을 소개합니다. 바로 비위 맞추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갈등 기미가 보이면 아예 내 안의 정당한 욕구를 바짝 엎드리게 만들고 전적으로 백기를 들어버리도록 진화한 겁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 나를 향한 공격성을 원천 차단하는 카멜레온 같은 생존 전술이죠. 자, 직장 상사나 지인이 곤란한 부탁을 했다고 쳐봅시다. 뇌의 깊숙한 곳에는 공포를 0.1초 만에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센서가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상대의 미세하게 굳은 표정, 찰나의 한숨소리 하나에도 편도체는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려댑니다. 위험해, 비상사태야, 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매장당할 거야. 이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파업에 들어가고 오직 이 어색한 갈등을 1초라도 빨리 끝내버려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만 뇌를 지배하죠. 이를 뇌과학에선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인 뇌에게 완전히 인질로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줏대가 없어서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불쾌함이라는 미세한 공기를 뇌의 자율신경계가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생존 버튼을 눌러버린 처절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호구가 아니라 그저 갈등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뇌를 풀가동해 온 생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시시대에 완벽했던 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절 한 번 했다고 매장당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타바나 초원에 머물며 하루 종일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탕진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죠. 심리학에선 이를 자기 소외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헌신하지만 속으론 내가 이렇게까지 굽혀줬는데 너는 왜 날 존중하지 않아? 라는 원망이 자라나 만성 염증이 됩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려던 착한 행동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마저 썩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심리치료사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는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던집니다. 타인의 불편한 부탁에 무리해서 억지로 네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를 갉아먹는 이 고장난
알람 시스템을 끄고 잃어버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능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3단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마법의 3초 스케줄 핑계 대기입니다. 거절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뇌가 위협을 감지하자마자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버릇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스터를 일찍 밟아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부탁을 받을 때 무조건 딱 이렇게만 말하세요. 제가 지금 캘린더 일정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이따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이 3초의 유예 시간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에 피가 돌게 하는 완벽한 심리적 방파제가 됩니다. 이 방파제 뒤에 숨어 내가 정말 이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지 마음의 배터리 용량을 들여다볼 시간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 아주 작은 거절로 신경 가소성 근육 키우기입니다. 평생 남 눈치만 본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당한 지시를 단칼에 거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뇌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주려면 점진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다들 짜장면을 외쳐도 전 볶음밥 먹고 싶어요 라고 작게 덧붙여 말해보기. 식당에서 원치 않는 반찬은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해보기. 백화점에서 점원이 부담을 줘도 뻔뻔하게 빈손으로 나와보기. 이렇게 생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부터 의사를 표현하세요. 이 아주 작은 성공들이 모여 뇌에 거절해도 내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세상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데이터를 리프로그래밍 해줍니다. 세 번째 솔루션, 타인의 실망을 온전히 견디는 용기입니다. 큰맘 먹고 정당한 거절을 하고 나면 상대방은 당연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뇌의 화재 경보기가 다시 울리며 엄청난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때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뒤집어 쓰지 마시고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남을 고의로 해친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 영역을 지켰을 때 느끼는 독성 죄책감일 뿐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생기는 불편함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도피하려 다시 네라고 굴복하면 우리는 몇 달을 후회와 자책 속에 고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여러분의 결정에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것을 이제 너그럽게 허락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을 조절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의 몫일 뿐 여러분이 억지로 짊어질 세상의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정당한 거절에 화를 내거나 곁을 떠난다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나의 희생과 눈물을 연료로만 굴러가던 고장난 자동차였을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현대인의 인간관계에서 건강하고 단단한 경계선을 긋는 법을 다룬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의 명저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의 뇌과학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을 차갑게 밀어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더 오래 안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가장 다정한 방법이다 라는 깊은 통찰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보만이 훌륭한 미덕이라 믿어왔던 저 역시 이 책을 덮고 난 후 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분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밤마다 에너지가 갉아먹히는 분들, 이제는 타인의 눈치라는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고 세상의 중심에서 온전한 나로서 깊고 시원한 숨을 들이켜는 완벽한 해방감을 맛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단 하나뿐인 무대에서 항상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타인의 조연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